안녕하십니까. 심장대사증후학회 회장이고 K하트내과 원장인 고강곤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것은 심장대사증후군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이어서 심장대사증후학회가 심장대사증후군 환자들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학술적인 활동을 하는 소개를 갖다가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장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대사증후군의 이 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이미 잘 아시는 바처럼 몇 가지 증후가 함께 나타나는 병적인 증상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증후군 앞에 붙어있는 이런 심장대사는 뭘 의미를 하냐면은 이러한 대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이 동시에 발견이 되면서 심장혈관 질환의 그 뇌졸중이라든가 심장질환, 또한 그거 이외에도 당뇨, 암, 치매를 잘 일으키는 이러한 질환들이 같이 모여져 있는 것을 심장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심장대사증후군은 그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이러한 음식을 갖다가 많이 먹거나 또는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는 운동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이러한 첫 번째로는 복부비만, 두 번째로는 고중성지방혈증, 세 번째로는 낮은 HDL 콜레스테롤, 네 번째로는 인슐린 저항성, 다섯 번째로는 고혈압. 이 5개 위험인자 중에 3개 이상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심장대사증후군이라고 정의를 갖다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장대사증후군의 원인은 그 복부비만, 운동 부족, 그거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 이런 거로 발생이 되면서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심장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심혈관 발생 위험이 2배로 증가하고, 또한 당뇨병 발생 위험도 10배 증가한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그 나무 그림에서 보듯이 이 밑에는 이러한 복부비만, 스트레스, 또한 과음, 과식, 운동 부족, 또한 물론 유전성도 이제 관여도 하겠지만 주로 이러한 후천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호 복합작용을 함으로써 발현되는 것이 이상지혈증, 또한 고혈압, 당뇨, 또한 이러한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그 같이 동시에 발견되는 그러한 질병군을 갖다가 대사증후군이라고, 거기 중에 이제 특히 심장질환에 가장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하기 위해서 심장대사증후군이라고 그렇게 그 명명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비만, 또 고지혈증, 이러한 것들은 맨 처음에는 그 전혀 증세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환자분 본인 자신들도 잘 모르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앞서 그림의 그 나무에서 봤듯이 서로 이것이 이제 누적이 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심각한 그 순환기 대사질환, 즉 대표적인 것이 그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증, 또한 뇌졸중, 또 치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 환자들이 관심을 갖지를 않으면 자기 본인들이 이러한 질병들이 있는 걸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침묵의 살인자를 갖다가 당연히 저희가 충분히 잡아가지고 예방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국내의 유명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갖다가 들으시면은 바로 이러한 침묵의 살인자를 갖다가 충분히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갖다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러한 2000년 초에 심장대사증후군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2010년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대표적인 논문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임수 교수가 다이비티스 케어의 2011년에 국민 영양조사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칼로리의 과도한 섭취와 운동 부족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서구, 즉 유럽과 미국만큼 그렇게 빈번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회의를 가졌지만 2011년에 이러한 임수 교수 연구 결과를 보면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건데 한국인 20세 이상 성인 약 3,800만 명을 갖다가 간주했을 때 심장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남자인 경우는 29%, 여자인 경우는 32.9%로 나와서 전체 성인의 약 31.3%가 심장대사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유병률은 국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갖다가 미치고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앞서의 연구가 2010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심장대사증후군의 변화된 유병률을 갖다가 살펴보고자 2018년에 Korean Survey of Cardiometabolic Syndrome Study라는 거를 처음으로 발표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앞서의 연구는 2007년까지를 본 건데 저희 학회에서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남자인 경우는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9%였던 유병률이 26.9%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다가 보였고 여자인 경우는 여기 20.3%에서 17.9%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전체적인 유병률을 봤을 때는 2007년도에 21.1%였던 것이 2015년에는 22.4%로 증가를 보이지 않고 정체된 그런 결과를 보여서 이러한 결과를 보고 저희 학회는 다행히 이 학회가 활동을 해서 유병률이 증가하지를 갖다가 않는 것을 보고 안도를 갖다가 내시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뒤에 2021년도 4월에 2차 KS-CMS 스타디 결과를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2007년에서부터 2015년 그 이후에 2018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갖다가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처럼 2017년도까지는 이제 정체를 보이다가 2018년도에는
그 남자인 경우는 27.4에서 27.9%, 여자인 경우는 16.1%에 17.9%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다가 보였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도 21.7%에서 22.9%로 증가를 보이는,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가지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3년 동안 코로나의 그 팬데믹 그 상태에서는 그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틀림없이 더 이 유병률이 증가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학회의 활동이 여러 선생님들과의 협조로 이러한 환자들이 더 증가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오늘 이와 같은 그러한 심장대사증후군의 그 강좌를 갖다가 마련을 갖다가 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 작년 4월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각 시도군의 그 유병률의 변화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봤는데, 여기 보시는 바처럼 2007년도에는 각 시도의 유병률이 노란색이나 초록색으로 그렇게 높지를 않았던 것이, 보시면은 2018년에는 이러한 주황색이라든가 빨간색으로, 즉 다시 말해서 유병률이 더 증가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고 저희가 그 많은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또한 그 도시에 비해서 시골 지역, 즉 강원이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충청 지역의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는 걸 봄으로써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농촌 인구에 대한 심장대사증후군에 대한 그런 홍보, 또한 그 예방적인 노력이 그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연구 결과에서 제시를 갖다가 했습니다. 또한 그 나이군을 갖다가 10대별로 나눠봤을 적에는 남자인 경우에는 60대의 심장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요. 여자인 경우는 70대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강론은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이 자기 분야를 나눠가지고 자세히 강의를 갖다가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들으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그 얘기를 갖다가 최신의 지식을 갖다가 얻으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을 갖다가 드리면은, 이러한 심장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이 복부 비만, 한국인 경우에는 남자인 경우 90cm 이상, 여자인 경우는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이고, 또한 중성지방인 경우는 혈중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 또한 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남자인 경우는 40, 여자인 경우는 50mg/dL 이하, 또한 혈압이 130에 85 이상이거나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거나, 혈당 장애 기준은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 또는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거나 또는 당뇨병의 약물을 복용하는 이러한 5개의 이 인자 중에 3개 이상이 있으면은 저희가 심장대사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제 강의를 갖다가 요약하는 그 슬라이드 한 장이 바로 요거가 되겠는데, 그 심장대사증후군을 갖다가 조절하는 여러 가지 이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생활요법, 즉 다시 말해서 식사 조절과 운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사 조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술이 되겠는데, 술 같은 경우는 하루에 소주 같은 경우는 2잔 이하, 맥주 같은 경우는 500cc 이하를 갖다가 권하고 있고요. 담배는 당연히 한 개 피도 피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은 특별히 음식의 종류를 갖다가 가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소금이 5g 이하인 싱겁게 먹고 저지방, 저탄수화물 음식을 갖다가 골고루 드시면서, 또한 그 야식을 갖다가 피하는 그런 쪽을 갖다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부 비만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 조절에만 그 전념을 해가지고는 이러한 심장대사증후군을 갖다 예방하는 것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운동요법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수영, 조깅, 에어로빅과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아령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 또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그러한 복근 운동을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이 심장대사증후군 환자들을 교육시키고 또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학회에서 어떠한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장대사증후군 학회에서는 이러한 그 심장대사증후군 환자들의 관심 있는 전문가들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최신의 의학 지식과 또한 본인들의 연구 결과를 갖다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학술대회의 장을 갖다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2018년도에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팀은 카디오메스 아시아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종사자, 또한 일반 환자들조차도 심장대사증후군의 심각성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카디오메스 아시아라고, 요 팀은 우리 교육이사인 박성미 이사가 아주 그 좋은 그 아이디어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퍼시픽 카리오메타볼릭 신드롬 컨그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자로 이제 FCM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국제학술대는 저희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의 심장학회하고 같이 공동 주최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많은 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쿠오카 대학에 있는 케이지로 사쿠 교수 팀뿐만 아니라 그 북경에 있는 북경대학 그 교수, 심장내과 교수들 팀,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연구자들이 자기 연구한거를 발표하고 그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한 1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019년에 2회째도 똑같은 팀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카디오메스 아시아. 여기에는 그 일본 심장학회하고 북경 심장학회뿐만 아니라 샹하이 심장학회, 거기에서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고, 보시는 바처럼 많은 그 참가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는 팀을 New Horizons to the Cardiometabolic Syndrome이라는 하에 주최를 하였고, 이때 이제 그 복부 비만을 처음으로 명명한 캐나다의 장피에르 데프레 그 교수가 그 참석을 해서 강의를 갖다가 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뿐만 아니라 저희 FCMS는 매년 그 좋은 연구를 발표한 젊은 연구자들한테
그 경쟁을 통해서 이 입상한 분들한테 이러한 상금과 또한 영예로운 상장을 갖다가 수여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열리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팀은 Meet the Cutting Edge Progress in CMS 그래가지고 디팍 바트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Residual Cardiovascular Risk, Now We Can Reduce It 이런 주제로 좋은 강의를 갖다가 했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이 콘레드 호텔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모여가지고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그때 팀은 Bridging Innovation to Prevent and Manage Cardiometabolic Syndrome이라는 팀으로 그렇게 성공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심장대사증후군이라고 명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로버트 에켈 교수와 또 덴마크의 코펜하겐 스타디로 유명한 노리스트갓 이런 분들이 직접 와가지고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또한 이 외국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 원저 연구를 갖다가 발표도 하고 그래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또한 저희 학회에서는 매년 연구 업적이 뛰어난 분들한테 전 세계의 의학자를 대상으로 Scientific Achievement Award를 갖다가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저희가 이제 추계 학술 대회를 열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Go for KSCMS라는 팀으로 열었고요. 2019년도에는 Frontiers in Cardiometabolic Syndrome, 또한 2020년도에는 Navigators in Cardiometabolic Syndrome, 또한 21년도에는 Beyond the Cardiometabolic Syndrome, 22년도 올해 9월 달에는 Being the First Mover in CMS Research and Practice. 그래서 매년 가을에는 국내의 저명한 교수들을 갖다가 모셔가지고 저희가 최신 연구들을 갖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에는 춘계심혈관 통합학술대회도 저희 심장대사증후학회가 참여를 해가지고 심포지움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색동리본 캠페인이라고 그런 이름하에 국내 13개 대학병원에서 이러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장대사증후군에 대한 시민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팩트 시트를 갖다가 2번에 걸쳐서 발표를 갖다가 하였고요. 또한 공식 저널로 피어 리뷰 인터내셔널 저널로 카리오메타볼릭 신드롬 저널 CMS 저널을 갖다가 저희가 3월과 9월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갖다가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또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대사증후군 진료 지침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작년 4월에 저희가 발간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꼭 지켜야 될 7가지 수칙을 갖다가 여기 이러한 간단한 브로셔를 만들어 가지고 환자를 보는데 활용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료는 여러 선생님들이 심장대사증후학회 홈페이지 www.kscms.org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다 PDF 파일뿐만 아니라 또한 CMS 저널에 실려져 있는 아주 좋은 리뷰 페이퍼나 오리지널 페이퍼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페이지를 갖다가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FCMS가 이제 5월 26일, 27일 날 콘레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때는 그 사이언티픽 어치브먼트 어워드로 텍사스 대학에 있는 조세프 힐 교수, 이분이 이제 가장 유명한 저널 서큘레이션의 에디터인 치프인데 내년 5월에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다가 바라고 또한 많이 참여를 갖다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심장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강의를 갖다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심장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5개의 위험인자 중에 3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질병의 증후군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잘 아셨을 겁니다. 이러한 심장대사증후군 환자들의 그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저희 심장대사증후군학회가 학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시 감사를 드리며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사무실로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셔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은 친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